자, 오늘 지인계 위원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한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앞서 현장 기자가 얘기했듯이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지인계 위원인데요. 그중에 신성식 위원과 관련된 자격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사건 피의자를 징계위원으로. 오늘 징계위 참석위원 4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서 윤 총장이 기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조금 전 밝혔는데요. 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KBS 오보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KBS가 오보를 했는데 그 오보 내용을 바로 검찰 내부에서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소위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한동훈 검사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목을 했고 그 혐의가 윤 총장의 징계위 안건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징계 안건 관련자고 사건 피의자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징계위원, 소위 판사 역할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라는 논란이 오늘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성식 대검 부장이 징계위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고요. 오늘 기피 신청하겠다라는 것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나중에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떤 방식으로 기소가 될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종 재판 결과 만약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로 유죄가 확정이 되게 된다면 훗날 저 징계위원이 내린 결정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징계 결정이 내려진 부분들이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냈던 부분들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약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훗날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이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징계위원회 4명 중에 1명이 빠져버리게 되는 상태 속에서 의결정도수도 나오지 않게 됐고 다시 징계위원을 추가 선임하게 되면서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 행동을 보건대 이 징계위원회를 일사천리로 끝내지 않고 시간을 점점 질질 끌게 되면 끌게 될수록 여론은 악화되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더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징계위원회 내부에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고요. 대신 그런 방식으로 일사천리 징계위를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공정성 문제는 훨씬 더 뜨거운 화두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비대위원 견해였는데 일단 이재미 기자 신성식 징계위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공정성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건에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신성식 지금 반부패 강력부장이죠 대검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지난 7월 달에 KBS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주가 조작 의혹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구려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다음날 바로 KBS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다라면서 바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KBS 기자를 상대로 해서 이 보도 자체가 허구고 창작이다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면서 뭐라고 거기 넣냐면 검찰 내부에서 이 정보가 누군가가 이런 허위 정보를 언론에 알렸고 그 사람이 성명 불상자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 성명 불상자가 다름 아닌 바로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그러니까 어떤 진술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도 아직까지 피의자를 신성식 부장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신성식 부장이 KBS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갖고 있고 이제 조사하는 단계인 거죠. 문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바로 이 사건과 직결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신성식 부장이 실제 제보자라면 KBS에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면 그럼 바로 이 징계 청구 사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종의 한동훈 검사장을 모함했던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근본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이제 지난번에 5명의 징계위원 중에서 신성식 부장만은 사실은 기피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오늘
2차 심의에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하겠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어쨌든 5명이 다시 징계위원들이 4명이 됐죠 지금 심재철 검찰국장이 회피를 했기 때문에 4명이 다시 이제 기각 여부를 두고 투표를 할 텐데 과연 기피될지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가 오보를 했을 그 논란 당시부터 사실 신성식 부장이 그 잘못된 정보를 KBS에 전달했던 당사자로 지목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이쯤 되면 신 부장이 뭔가 반박이나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낸 적이 없죠. 근데 오늘 이제 기피 신청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인은 어떻게 하려면 회피를 먼저 요구한다고 합니다. 회피를 해라. 이미 지금 청구되어 있는 징계 사안과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고소되어 있는 사안이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회피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 회피를 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 변호인들은 빠지게 되고 징계위원들만 논의를 할 텐데 거기서 아마 신성식 부장이 아마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